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최근 여수의 한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들이 낸 200억여 원의 분담금이 사라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조합이 아닌 업무 대행사의 사적 이익을 위해 쓰인 정황이 잇따라 포착됐는데요. 최황지 기자입니다. 조합원 240여 명이 4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이상을 낸 선원협산 지역주택조합. 하지만 조합의 최근 실적을 보면 계좌에는 고작 200만 원, 모은 돈의 98%가 사라졌습니다. 조합의 타운하우스 건립을 위한 사업 대상 토지 가운데 18%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토지는 대부분 가등기 상태입니다. 완전 토지 매입이 아닌 대부분 계약금만 지불했단 얘기입니다. 일부 토지는 뻥튀기로 거래한 정황도 포착됩니다. 두 곳의 필지를 7억 4천만 원에 매입한 이모 씨. 하지만 업무 대행사는 해당 필지를 13억 9천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씨에게 6억 5천만 원의 이익을 준 셈인데 이 씨는 업무 대행사 실장과 연인 사이였습니다. 또 조합의 핵심 업무인 분양 대행을 업무 대행사가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조합원 모집 1인당 수수료가 9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증액된 겁니다. 또 분양 수수료 명목으로 1억 4천만 원이 모 업체에게 전달됐는데 해당 업체의 대표는 업무 대행사 대표의 외조카였습니다. 자기들이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분양 대행 수수료를 빼돌린 거죠, 한마디로. 이 밖에도 홍보관 인건비 중 일하지 않고도 3천만 원을 받아간 사람들 모두 업무 대행사 대표의 친인척이었습니다. 분담금이 실질적으로 타운하우스 건립이 아닌 업무 대행사 친인척이나 사적 관계를 위해 쓰인 걸로 보입니다. 또 홍보하지도 않은 업체가 돈을 가져가는 등 각종 부당이익 의혹은 검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지금은 포기죠. 왜냐하면 여기서 추가 분담금을 내거나 앞으로 5년, 10년을 더 마음고생할 필요가 없다. 가족들이 다 스트레스 받고 부부싸움하고 안 좋은 소식을 듣고 나면 되게 힘들잖아요, 다들. 이에 대해 업무 대행사 측은 일부 의혹은 인정하면서도 직원 개인의 일탈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뻥튀기 거래 역시 농지거래 특성상 취득세, 양도세가 포함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집행됐기 때문에 들어온 돈에서 그걸 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업 점차적으로 이게 쭉 오면서 지불을 하니까 이렇게 됐는 거지. 처음부터 이게 한꺼번에 들어왔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벌터지부터 먼저 주고 시작하죠. 근데 여건이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라. 또 업무 대행사 측은 최근 여수 MBC가 보도한 법적 효력이 없는 보증서와 관련해서도 향후 상고심을 통해 다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추가 대출 등을 통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4번째 발사가 어제 새벽 성공적으로 이뤄졌는데요. 발사 과정과 의미, 앞으로의 과제를 김단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 붉은 화염을 내뿜으며 누리호가 힘차게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붉은 불빛은 순식간에 대기권을 벗어나 두 번의 단분리를 차례로 수행했습니다. 발사 12분 뒤에는 목표 고도 600km에 진입했고 모든 위성을 내보낸 누리호는 발사 18분 만인 새벽 1시 31분 비행을 마쳤습니다. 위성 13기 모두 목표 궤도에 안착했고 주 탑재 위성과는 첫 교신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위성을 싣고도 비행 시간은 우주항공청의 예상보다 3분 정도 단축됐습니다. 엔진 성능이 추정한 것보다 뛰어났다는 분석입니다. 정확하게 전개됨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우주 개발에 대한 전 주기를 완벽히 성공한 첫 사례로 누리호가 4차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도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렸습니다. 항우연이 주도하던 지난 발사와 달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제작부터 조립까지 총괄했고 발사 운용에도 참여했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민간 주도의 발사가 2번 더 이뤄지고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누리호 개발의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누리호보다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추진하여 국내 우주 개발 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연 누리호의 4번째 비행. 우주 강국의 입지를 다진 의미 있는 성과지만
발사체 상용화를 위한 가격 경쟁력 확보와 재사용 가능한 발사체 개발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전남도 의회 정영균 의원이 학교 용지 부담금의 사용 목적을 확대해 실질적인 교육 환경 개선에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전라남도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매년 학교 용지 부담금을 편성해 놓고도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는 예산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다른 교육 분야의 투자의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또 학교 용지 부담금 관련 조례를 보면 학교 증개축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다며 신설 학교 부지 확보 외에도 교육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로 부담금 사용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의 이계호, 서삼석, 문금주 의원이 무차별적인 이주 노동자 단속을 중단하고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전남 지역 농가 현장에서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단속반에 잡혀가고 있고 이로 인해 인건비가 폭등하거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합법이든 불법이든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미등록 외국인을 양성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천시가 내년 1월까지 도심 순환버스 노선에 루미뚱이와 몰랑이를 캐릭터로 한 버스를 운행합니다. 이번 캐릭터 버스는 순천의 문화 콘텐츠 전략을 대중교통에 적용한 사례로 시내버스 77번 노선에 적용해 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 외관은 물론 내부 시트와 천장까지 캐릭터 디자인을 적용해 탑승객들이 이동하는 동안 색다른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립순천대학교가 지역 애니메이션 웹툰 기업 14곳을 선정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순천시가 대학의 보조금을 지원해 추진하는 지역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사업으로 기업의 제작 역량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등이 목표입니다. 지원 규모는 17억 원으로 국립순천대는 단순한 제작비 지원을 넘어 인턴십, 현장 실습 학기제 등 대학 교육을 기업 프로젝트와 연계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김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올해 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전남은 전국 김 생산량과 면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전남도에는 김 산업을 전담하는 조직조차 여전히 없는데요. 정부의 국립김산업진흥원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남도도 스스로 무엇을 먼저 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김 수출액은 지난 20일 기준으로 10억 1,500억 달러, 한화로 1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김 수출액이 1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사상 최초로 지난해보다 13.2%가량 증가한 역대 최고입니다. 전남은 2025년상 기준 전국 김 양식 면적의 90%를 점유하고 있고 물김 생산량도 8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위판액도 8,400억 원을 기록하는 등 김 양식은 전남 어민들의 없어서는 안 될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김 생산에 비해 수출에서 차지하는 전남의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전남이 우리나라 전체 김 수출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 36%에 그치고 있습니다. 원물 생산에만 집중돼 있고 조미김과 스낵류 등 고부가가치 김 상품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원인 가운데 하나로 전남도의 김산업 정책 부재가 꼽히고 있습니다. 전국 물김의 80%를 생산하고 있어 전남이 우리나라 김산업을 주도할 수 있지만 자체적인 연구와 지원, 제도 마련 등은 미흡한 실정, 정부의 김산업을 컨트롤할 수 있는 국립김산업진흥원 설립 등에 집중하면서 전남이 주도할 수 있는 김산업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도에는 나날이 성장하는 김산업을 전담할 부서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제 김 종자, 이제 양식, 가공, 유통을 총괄하여 연구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도 차원의
전담 부서가 제실이 필요하고요. AI와 에너지 등 정부가 주도하는 첨단 산업과 함께 전남이 주도할 수 있는 비교 우위의 특화 산업 역량도 적극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의 희생자 21명이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어제 포고령 위반 등 혐의로 희생된 여순 사건 희생자 21명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이번 재심을 맡은 변호사는 여순 사건 유족에게 형사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무리를 빚은 변호사로 다음 달 2일까지 남은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16년간의 억울한 누명 끝에 부녀가 무죄를 선고받은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진범을 찾기 위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전남경찰청 미제 사건 수사팀은 최근 형사 3명으로 구성된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전담팀을 꾸리고 장기 미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전담팀은 광주지검 순천지청으로부터 그간 수사 내역과 관련 기록 일체를 전달받아 검토에 들어갔으며 기록 검토 뒤 진범을 찾기 위한 마을 탐문 등 재수사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